뭔가 성공으로 가는 루트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대 간 학생들이 만약에 뭐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명 중에 그 루트 따라가지고 간 학생들이 50명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부법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치동과 온라인에서도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공부법 유튜브 채널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책에 있는 핵심 내용들 엑기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도움 되실 수 있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착각 첫 번째는 저는 학원은 당연히 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보면은 요새 수학, 영어는 기본이고 요새는 보니까 국어도 학원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국어 학원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없었고 국어를 학원을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새는 애들 워낙 뭐 문해력 떨어지고 국어 어렵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어도 당연히 학원 가는 거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게 되게 큰 착각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책에도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공부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독학이 있을 거고 이제 외부 수단으로서 학원, 과외, 인강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는 뭐냐?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건 뭐냐?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다들 이해하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책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봐요. 혼자 봐서 5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20-30분이 걸려요. 그리고 20-30분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또 다시 복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학원에 왜 대다수 사람들이 가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에 따라서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어려운 내용 공부하다 보면은 책 보고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학원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인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르는 부분 위주로만 인강을 들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 또 인강으로 공부 안 하고 학원 대부분 또 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일정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에 맞춰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간다고 하면은 내가 학원에 왜 가는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방금 얘기해드렸던 남한테 설명을 꼭 굳이 들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일정 계획을 남한테 의존해서 해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하다라고 싶으면 가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안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게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도 무조건 학원 간다가 아니라 과목별 상황에 맞게 학원, 그리고 과외, 그리고 인강 각각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뭔가 성공으로 가는 루트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예를 들면 대치동 와보면은 가장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때 따라가는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있거든요. 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고등학교 거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내려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어디까지 끝내야 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 특정 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디까지 시켜놔야 되고 그럼 유치원까지 가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까지 내려가거든요. 진짜 거기서 그거를 한번 트랙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걸 못 따라가게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대 간 학생들이 만약에 뭐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0명 중에 그 루트 따라가지고 간 학생들이 5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이 따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 루트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3학년 전 과정은 한번 무조건 다 끝내놔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무조건 한두 번 돌리고 가야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과목별로 국어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수학은 어떤 상황이고 영어는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 커리큘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근데 지금 동년배의 친구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관심사가 가는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꼬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 가지고 2-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성적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수학 선행학습, 다른 과목보다도 특히 수학에 있어서
있어서 선행학습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가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느끼는 거긴 한데 중학교 1학년 학생 부모님이 상담을 왔어요. 우리가 아이를 선행을 많이 못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거 하고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대치동에서 더더욱 그런 건 있겠지만은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 거 하면은 두 개나 앞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고등학교 아직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행학습 왜 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행학습 왜 할까요? 나중에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좋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그렇게 선행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중2, 중3, 고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고1 학생들 오거든요. 오면 걔네들은 이미 그 중1 때부터 그렇게 하던 애들이 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뭐 수투, 미적,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했대요. 와서 시험 보는데 못해요. 못 풀어요. 기본만 알지 심화 문제 이런 거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결국 왜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잘 보려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잘 봐? 시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행학습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만 이해해드려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학년의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기반으로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잘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하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선행을 2개학년, 3개학년 걸 많이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애들 입장에서는 수학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2개학년, 3개학년 이상 거에서 심화까지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냐면 진짜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그냥 진도만 나가는 사고력은 전혀 길러지지 않고 그냥 공식 배워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풀어내는 이런 것들 위주로 수학 공부를 계속 하게 돼요. 언제까지 하게 되냐? 고등학교 3학년 거 마칠 때까지. 근데 중학교 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거 마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 동안 그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이 하나도 안 길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학년, 3개학년 거 미리 땡겨가지고 진도 많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선행 안 하고 지금 현재 학년 거 아니면 해봤자 뭐 한 학기, 2학기 정도 여기 있는 거 심화 문제 많이 푸는 거 연습한 애들이 나중에 훨씬 잘해요. 부모님들께서 선행학습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엄청난 착각이시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심화 문제 풀 수 있는 사고력 길러주는 현재 학년 거 아니면 해봤자 한 학년 정도 심화 문제 제대로 풀 수 있는 능력 길러주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수많은 부모님들 만나면서 이제 느끼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 부모님 공통점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예요.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서 실제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뭐 수학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잘 알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아이들이 잘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부여에 대한 측면이라던가 이게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는 거 애들이 습관 길러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영역인데 간혹 부모님들 중에 그냥 좋은 학원, 유명한 학원 찾아서 보내는 거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상위권 부모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학원에서 모든 거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단순히 학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다양한 시도들 해보시고 시행착오 하시고 겪으시면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만의 그런 교육관, 가치관, 노하우, 방법들 이런 게 일단 정리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지도해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책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서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애들이 먹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을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심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 세 번째는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 관심과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면 뭐 이거 굳이 왜 해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 안 해도 잘 성공할 수 있다는데 서울대 가도 뭐 취직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등등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만 알고 있고 그냥 잘하면 좋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실제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의지까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의지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래 그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러려면 당장 내가 지금 눈앞에 뭐 해야 되지? 이 목표가 선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단기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이번 시험 때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내야지에 대한 중기 목표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당장 이번 주 오늘은 무엇을 해야지에 대한 단기 목표까지 이게 명확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이게 동기부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이들 공부하다 보면 또 많이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저 잘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겁부터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준이 그 원하는 수준이랑 워낙 그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거기서부터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열심히 안 하거나. 그래서 세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목표대로 했을 경우에 잘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아이들이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학생과 비슷했는데 잘 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학생 지도했던 사례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모의고사 평균 한 5등급 나왔는데 현역 수능으로 연세대 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개별 케이스별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잘 된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선배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애들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해준 것도 단계별로 하나씩 챙겨주시다 보면은 실제 애들이 공부하도록 마음을 먹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 학원에 오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학원 상담 처음 시작할 때 공부 얘기부터 안 해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나중에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 이거 먼저 물어봐요. 아이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각자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들이 다들 있어요. 근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거지.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주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느끼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대답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는 이래서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거든요. 원래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은 그 정답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명확한 직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라면은 사실 이런 고민을 같이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거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공부를 안 하면 뭔가 아이가 이제 미래가 막막해 보이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애들한테는 공부가 필요한 게 또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여기서부터 질문하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면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애들이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아 내가 그래서 공부하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일단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아이가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막 마음에 막 불타올라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은 보통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기대치를 딱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에 효과는 딱 어디까지냐, 아이가 더 이상 공부의 필요성을 몰라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를 막는 정도까지가 딱 기대 효과인 거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당장 다음날부터 막 밤새서 열심히 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기대치는 딱 거기까지만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먹은 마음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뒤에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의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방법은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환경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고, 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그때그때 의지가 불타올라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게 습관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들이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을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환경 안에 아이들을 놓아주셔야 되고, 아이들도 뭐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아이들이 본인이 그 환경에 놓여지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과정,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길러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잘 되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학생이라면 스스로 셀프 피드백,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잘하면 잘하는 거에 대한 칭찬과 인정.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 먹은 것들이 실제 습관이 돼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까지 꼭 챙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부모님의 특징과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부모님들 꼭 저희가 말씀드린 거 꼭 실천하셔가지고 아이들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